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추천은 차트와 재료 두 개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드리기 때문에 차트를 몰라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통 이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이 가속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노리고요. 이거는 보너스로 우다다다 빠르게 올라간 경우입니다.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흐름 조심하시고, 여기 무릎 자리에서 가장 많이 추천이 들어간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얼라인드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부터 추천을 드렸고, 발 확인 무릎 8,000원대, 이번에 13,000원 가까이 올라갔죠. 박스 상단 부근까지. 예전에 더구전자를 무료 추천 그리고 중장기 추천 드린 구간이 있습니다. 큰 박스 하단 6,000원 8,000원대에서 추천하고 전고점인 11,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뒤에는 보너스로 더 간 거고요.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추세를 끌고 갔으면 되는 거고, 얼라인드도 동일한 자리에서 더구전자의 11,000원 전고점이 얼라인드에는 13,000원 전고점이 되는 거죠. 이 13,000원 주기적 도달해준다. 8,000원 매수하고 여기까지 가져가라 했고, 근접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프리미엄 중장기로 추천드렸고요. 중장기는 최소 50% 수익 노리는 겁니다. 만약에 13,000원을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 있으면 주황색으로 분할 매도를 시작하라고 하죠. 9월 7일 차트고, 이때 뒤에 올라가다가 꺾이면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9월 11일 고점 음봉 윗꼬리 확인하고, 이때부터 5일선 꺾일 때 분할 매도 사인 드렸죠. 이렇게 꺾이면 매도를 한다. 추천은 여기서 드렸고, 로봇주들은 대개 다 9월 초가 고점이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 소멸이 선반영으로 미리 나온 겁니다. 9월에 선반영, 그리고 뒤에 재료 소멸이 미리 나오기 시작했고, 로보틱스 상장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왔었죠. 로봇주 상장 재료 소멸 반드시 잘 숙지하시고, 두산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 직접적으로 관계사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8월에 선침해 추천드렸고, 9월 급등 나옵니다. 선반영 상승이 나왔을 때 9월 12일 오늘이 고점일 수 있다. 매도 사인 드렸고, 뒤에 재료 소멸이 미리 나오기 시작하죠. 두산도 교과서니까 잘 숙지하시고, 다음 얼라인드 일봉입니다. 6월 요때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매물 소화하니까 8,000원대 매수한 다음에 박스 상단인 13,000원까지 노려라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눌림 매수 구간 슈팅이 이번에 이틀 연속 나와줬습니다. 50% 70% 정도 수익이 나와준 거고요. 재추천 기준으로. 차트는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박스 하단이었고, 재료는 치매,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 제가 주요하게 설명을 드린 거는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인데, 이번에는 치매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세대 암치료법도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체 조직 투명화 기술과 이미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상승 이후 초기 치매 치료제 개발 단서를 찾았다. 신경세포 시냅스 손상 원인을 밝혀냈다. 8,000원대부터 추천, 박스 상단 13,000원까지 노리고 중장기 추천 드렸고, 근접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락시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수익을 챙겨주는 거고요. 일봉 매물소하다. 자, 8,000원대 매수해라. 그리고 13,000원까지 가져가라. 얼라인드 일봉 매물소하다. 8,000원대 매수하고 박스 상단인 13,000원까지 가져가라. 이것도 당연히 매물소가로 보는 거고요. 이때 좀 밀리긴 했지만 박스 하단 이탈은 없었죠. 자, 월봉상으로 여기 하단 자리가 손절 자리니까 이탈이 없이 올라갔던 거고요. 이틀 연속 급등. 금요일에 시가 이탈하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시가 회복하고 여기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금요일에 시가 11,200원, 그리고 저가
1150원 이렇게 두 개의 주요한 지지가 잡히는 거죠. 전날에 종가까지 총 3개가 이렇게 주요 지지로 잡히는 거고, 중간값으로 하나 여기 넣어 주셔도 되겠고요. 대칭으로 요 두 개 기준으로 대칭으로 넣어 주는 겁니다. 중간값. 아무튼 13일의 시가, 여기 첫 번째 지지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3,000원까지 도달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락이 나오면 분할매도 하는 식으로 챙겨줘야 되겠죠. 항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재수 없으면 단기에도 빠질 수 있고요. 뒤에도 가짜 반등 주면서 천천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잡고, 지지 기준을 잡고 이탈 시에는 대응해 주시고, 지키면 홀딩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동일하게 추천이 여기서 들어갔었고 똑같죠. 자, 13,000원까지 갈 수 있다. 도달을 해줬고, 이제 안착을 하면 더 가는 거고, 안착 실패하면 또 요 박스 하단까지 밀리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한 큰 박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죠. 뚫으면 뚫고 안착하면 더 가는 거고, 실패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고. 또 자, 빠질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서 분할매도 하고 챙기는 거죠. 안 챙겼으면 여기서 잘 매수해 놓고 본전까지 내려와 버리잖아. 만약에 여기서 도달을 하지 못했든 도달을 했든 동일하게 하락 시에는 대응을 반드시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자, 박스가 정직하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하락이 나오면 역시 동일하게 분할 매도를 해준다. 목요일까지는 미공개였죠. 미공개에 30% 오른 프리미엄 중장기가 있다. 네, 다음날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20% 넘게 상승이 나오고 50%에서 7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미공개, 금요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6월 7일 리딩, 6월 7일 오늘 윗꼬리는 매물소하다. 박스 상단 13,000원까지 주기적으로 도달한다. 더우전자 급등전과 동일한 자리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박스 상단까지 근접 도달을 했습니다. 다음 줌인터넷, 얘도 주요하게 역배열 끊고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고, 이번에 3,200원 이전 타점과 동일한 자리들, 요런 자리들과 같은 자리라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일정도 있었습니다. 10월 일정주. 현재는 검정색깔 큰 추세선 저항대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돌파 기준 35%, 눌림 기준 45% 수익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일봉상으로도 역배열 끊는 자리였죠. 바로감 노랑으로,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손절가는 보라색깔 박스 하단, 이렇게 밀렸다가 초록 화살표로 갔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면 노랑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안 하시는데,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걸 기본 대응으로 삼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보라색깔 손절가 이탈 없이 올라갔고요. 요 노란색깔 구간은 눌림 매수 그리고 홀딩 구간이니까 여기서 손절하면 안 돼요. 이후에 주황원에서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가 반지하고 여기가 1층으로 올라온 자리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구간에서 30% 40% 수익이 나왔고요. 요 구간에서 제가 반복 추천하면서 드렸던 내용이 25%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월봉상 바닥권이다. 월봉이 엄청나게 바닥이었죠. 9월 15일에 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줌인터넷, 더미동, 진양풀리. 각 최대 45%, 19%, 20%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3개 종목이 많다 그러면 일정주였던 줌인터넷 고르셨으면 됩니다. 종목이 많다, 보유수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 돼요. 일정주는 매도일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잡혀있죠. 줌인터넷은 10월 일정주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종목이었으니까 줄이고 싶으면 얘로 했으면 되는 거였고, 재료는 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10월에 입법 추진을 한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가짜 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디지털 언론 중재회를 만든다. 10월 10일에
25% 상승이지만 계속 유효하다. 10월 11일 박스 양호하다. 계속 양호하다. 양호는 대단히 괜찮다. 계속 매수 홀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월봉도 역배열 돌파 초입으로 바닥권이다. 계속 상기시켜 드렸고요. 10월 11일에도 월봉상 바닥권이었다. 그리고 13일에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9월 15일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10월 일정주였다. 이런 차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료로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민터넷 일봉 목표가 중에 하나였던 481선 4,1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이때는 1년선 4번 맞고 떨어졌죠. 이번에는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이제 금요일에 시가 지켜주는 거 중요하고, 다음 이렇게 단기 추세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 기준으로 45%가 올랐기 때문에 또 크게 한번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밀렸다 가는 거, 만약에 여기를 추세를 이탈하거나 여기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최근 이렇게 또 작은 박스를 볼 수 있으니까 박스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하셔야 되고요. 10월 일정주다 보니까 이제 현재 10월 중순이죠. 중순이 고점이고 10월 말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일정주에 선반영이 나왔고, 뒤에는 재료 소멸로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매도 하는 식으로 챙겨주는 거죠. 여기까지 안 빠지고 바로 또 한 번 더 쭉 올라가 주길 바랄게요. 여튼 10월 일정주니까 단기적으로 10월 선반영 나왔고, 뒤에 재료 소멸도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 다음 인벤티지랩 기존 추천주였고, 얘도 역배열 끊는 무릎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습니다. 박스 하단 이탈 없이 쭉 크게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역배열 끊는 구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 스윙 가능 드렸고 10% 튀었다가 좀 밀린 상태입니다. 기존 비만 당뇨 치료제 대장주였죠. 큰 추세가 나왔다가 이탈을 하고 지금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이탈을 하고 쪼로록 밀렸다가 끊고 다시 또 올라와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올라오다가 좀 밀렸죠. 최종 지지는 최근의 저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일의 종가 21,0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빠졌다가 가는 박스 흐름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를 이탈하면 계속 추세가 무너집니다. 지금 일라이랠리, 노보노디스크 계속 고가를 찍어주면서 얘네도 커플링으로 반등을 깨하고 있지만, 일단 선반영이 너무 크게 나왔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나오니까 이탈 시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지켜주면 좀 버텨보면서 박스 반등 노려볼 수 있고, 운 좋으면 또 바로 단기 추세가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전고점까지 향해 줄 수도 있겠죠. 다음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드렸던 에코프로, 6만원부터 여기 하한가 나왔을 때부터 반복 추천드렸고 미친 추세, 현재는 7월 26일에 고점 음봉 윗꼬리 찍고 뒤에는 61선 이탈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역배열 살짝 끊어주는가 싶더니 실적 안좋게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시간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얘는 여기서 역배열 끊고 여기 하단 지켜주면서 박스 뚫어주고 여기 전고점도
살짝 밀리더니 결국 뚫어주고 추세를 돌렸죠. 지금 인벤티지 랩이 요 구간 비슷한 자리입니다. 이제 하단을 지켜주면 더 가는 거고 이탈하면 빠지는 자리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월에 변곡점에서 쌍봉 이탈이 나오는 위험한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 이탈이 나왔으면 이렇게 크게 빠졌을 건데 지키고 뚫고 추세를 돌렸었고요. 뒤에는 또 무너진 상태. 요런 변곡점 구간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가 또 여기랑 유사한 구간으로 된 거예요. 박스 하단 77만원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 변곡점, 여기 변곡점. 기존의 저항이었던 77만원 뚫고 급등 나왔고 지금 77만원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다음 포스코 DX. 얘도 추천주였죠. 얘는 5,000원대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 여기서 재추천하고 70%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더니 역배열 끊었고요. 이렇게 빠지다가 역배열을 끊고 추세를 또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배열 끊고 추세 돌림을 성공을 했죠. 여기랑 유사한 자리다. 성공하면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고 실패하면 여기를 지키면 홀딩 하시고요.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랑 같은 자리였죠.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했어야 되고 지키니까 쭉 올라갔다. 포스코 그룹주 중에 유독 포스코 DX가 강한 이유는 이전에는 코스피 상장 이전 기대감이었고 그거는 이제 끝났고 현재 11월 다음달 MSCI 편입 예상 종목 4개 중에 포스코 DX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양. 금양은 여기서 박스 이쁘게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고 121선 10만원 정도까지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10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10만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역배열을 끊고 올라오려고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양은 요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역배열을 끊었던 여기 역배열 끊었던 구간 확인하고 추천 들어갔었죠. 여기서는 위험하다 하지마라. 여기서 추천. 현재도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는 여기를 딱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전고점 13만 후반 정도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 신성델타테크. 월봉 역배열 끊는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운좋게 올라갔죠. 이렇게 초전도체로 쭉 올라갔다가 역배열로 빠지더니 역배열 끊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배열을 끊어주는 구간 항상 잘 복습을 하셔가지고 타점 참고하시고요. 올라가다가 5일선 이탈이 나온 상태. 지금 85% 올랐다가 밀리고 있는 중이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10월 19일에 목요일에 사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신성 ST 상장일이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상장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빠르게 이렇게 무너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변수는 초전도체인데 어쨌든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은 상장 재료 소멸을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로봇주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부터 하락이 나왔고 상장하니까 또 하락이 나왔죠.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신성 ST 상장 재료 소멸을 경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이탈이 나왔고 이제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이평이 모여있는
이평이 모여있는 5만원, 여기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5만원 이탈하면 다음 60일선 4만원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중간값으로 45,000원 보시고, 최종 최근의 저가인 37,000원까지 총 4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19일에 신성 ST 상장하니까 상장 재료 소멸 미리미리 주의를 하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 하락이 나왔죠. 그 전부터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리 조심을 하자. 미리. 다음 10월 1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오션브릿지 반짝, 오스코텍 반짝.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둘 다 7월에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고 했죠. 선반영 상승에 따른 재료 소멸 반짝을 조심을 하자. 이렇게 랭라자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 초록색깔 추세선 맞고 떨어질 수 있다. 그대로 이 흐름이 나왔고요. 이후 일정이 있긴 하지만 역시 동일하게 선반영이 크게 나왔으니까 후반영 기대치는 조금 낮추자고 기존 리딩 동일하게 나갑니다. 스코텍 딱 요 근사치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다음 얼라인드 추천주였고 역시 얘도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CKH 얘는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고요. 동전주 죽어가던 애가 감사보고서 제출하니까 상한가 나왔고, 이전처럼 크게 빠르게 제자리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대성에너지 석유 관련주. 되게 흥구석유를 제외한 석유 관련주들은 이렇게 튀었다가 좀 가짜 반등식으로 빠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봤는데, 전쟁이 또 심화가 되는 흐름으로 가면서 전고점 뚫고 한 번 더 올라와 주네요.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꼬리는 달렸고요. 다음 엔터 파트너 반짝, 제주맥주 반짝, 드림텍 반짝, 전고점 구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14,000원 정도. 나인테크 반짝, 4,000원 안착 중요한데 4,000원 안착은 실패. 아이톡시 질금, 밀리의 서재 질금, 유한양행 반짝, 큐라티스 반짝, 흥구석유, 석유 대장주 미친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크게 주요하게 2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에 시가 11,500원 정도, 여기를 지켜주면 뭐 흔들어 대면서도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크게 빠르게 빠지는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 미친듯이 올랐고 미친듯이 크게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현재는 보유자 영역이지 초보자분들이 무리하게 추격할 자리는 아닙니다. 괜히 추격하다가 이전처럼 요런 최악의 흐름 당하지 마시고, 정추격하고 싶으면 손절을 짧게 잡고 해야 되겠죠. 화일약품 질금, 라이트론 질금, 한국석유, 석유 2등주급 얘도 반짝. 자, 낮은 확률로 동전주였던 CKH, 흥구석유 2개 제외하고 모두 다 반짝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이 나온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석유 관련주, 가스, 방산, 사료, 전쟁 관련주들, LS그룹주, 제약, 의료기기, 인공지능, 비만 치료제, 원자력, 반도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영향이 지속이 되면서 석유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가스 관련주,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요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겨울 관련주기도 하죠. 겨울주기 때문에 제가 전쟁 이슈를 떠나서 겨울주로 홀딩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21년 말에도 겨울주로 추천을 한 적이 있었고, 이때 단계 70%가 올랐었죠. 뒤에는 전쟁 때문에 더 크게 올랐었고요. 이번에도 전쟁 이슈가 끝나더라도 겨울주로서 2월 정도까지 가져가면 당연히 수익이 나올 수 있던 자리였고, 이번에 또 빠르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사료 관련주, 곡물 창고가 박살이 나면서 미래생명자원 대장급으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고려산업, 한일사료, 누보, 팜스토리, 방산 관련주 같은 이유고요. 미국 의회 보고서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동시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요 뉴스도 뜨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빅텍 대장주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 스페코, 휴니드, 한일단조, 대성하이텍. 대성하이텍은 이스라엘 쪽으로 유일한 수혜주로 부각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LS그룹주, LS전선아시아 베트남 해저사업 진출 소식, LS네트워크스, LS전선아시아 커플링으로 움직였고, 반도체 관련주, 신규 상장주인 IMT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삼성과 EUV 마스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국내 유일 업체 부각되면서 상한가. DIT, HBM 수혜주로 부각, HPSP도 마찬가지로 같은 섹터고요. 다음 제약 의료기기, 광동제약 더코디, 꿈의 항암제 카티 임상 성공하면서 지분 보유 부각됩니다. 광동제약이 120억, 더코디가 10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면역항암제 관련주인 에클론도 바닥에서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얼라인드는 치매 이슈, 로스코텍, 렉나자 이슈로 반짝 나왔고요. 다음 인공지능 개별 강세, 줌인터넷 10월 일정주로 추천드렸었고 최대 45% 수익 나왔죠. 한커미드, 엔비디아, 한국에서 AI 인재를 키운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한신기계, 서정기전, 시초에 크게 튀었다가 빠졌습니다. 한수원 2.5조원,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 근접했다. 다음 비만 치료제, 당뇨, 지방간, 신부전, 치매까지 만병통치약이 나왔다. 큰 이슈가 나오면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고요. 인벤티지랩 반짝, 16일부터 18일까지 비임상 결과 발표 일정도 있고,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0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석유 관련주들이, 가스 관련주들이 계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큐로그룹주들이 반응이 나왔네요. 후발주로 큐로컴 9.8%, 큐로홀딩스 9.8%, 큐캐피탈 2.9%. 석유 관련주, 큐로홀딩스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 큐로컴 에너지가 해외 유가스전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후발주로 반응이 나왔고요. 동전주입니다. 전부 다 동전주네요. 동전주 적자 지속 종목이니까 길게 보유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 계속 반짝반짝 하죠.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합니다. 이번에도 튀었다가 반짝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시간으로 513까지 올라갔고, 최근에 종가상으로 121선을 안착을 못하면서 역별로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안착? 살짝 걸친 자리가 여기였는데 추가 상승 실패하고 밀렸고요. 종가상으로 510을 딱 확실하게 안착해야 추세를 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계속 역별로 좀 안좋은 흐름 조심하시고, 417 이탈하면 상패를 향해 가는 흐름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600원 다음 안착이 중요합니다.
600원 안착하면 확실하게 추세를 돌리는 거고, 중간값으로 550원. 동전주 길게 보유하는 거 위험하다. 반짝할 때 좀 잘 챙겨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큐로홀딩스 마찬가지로 481선 3-4번 때려줬고요. 이번에도 올라오면 맞고 떨어질 확률에 조금 무게를 두면서 반짝 주의를 하시고, 이번에 시간의 상승으로 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400원. 역시 장기 입형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에도 121선 맞고 떨어졌고, 장기 입형 3개 기준으로 저항 잡고 대응. 다음 Q캐피탈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입형에서 1년선에서 3번 맞고 떨어졌고, 여기는 121선. 역시 동일하게 장기 입형 2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배열로 빠지는 형태로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줄 때, 윗꼬리에서 추세가 무너질 때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크게 물려있는 분들, 이런 구간에 지금 물려있고 본전 기다리시는 분들, 본전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손절하시고 기회비용 살리는 걸 권장 드릴게요. 동전주들, 적자지속 종목들 오래 보유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결단이 필요하다. 전략매도 못하겠으면 일부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상패가 되던가 아니면 본전까지 보던가 수년을 버티겠다, 이런 뭐 아니면 도의 마인드가 아니라면 튀어줄 때 정리를 좀 잘 해주자. 다음 지엔코도 이렇게 쭉 빠지면서 동전주가 됐고요. 큐로 계열입니다. 큐로 계열로 커플링 상승. 얘도 최근에 반짝반짝 해주고 있고, 시간에 7% 상승으로 477까지 올라왔고요. 477 요정도까지. 요정도의 윗꼬리 전고점 체크해 두시고, 이전처럼 반짝했다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전진바이오팜 7.8%.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백신 진단 시약 방역 관련주인데, 최근에 뚜렷한 이유는 없이 역배열 끊고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죠. 바닥권에서 일봉 전고 돌파하고 힘이 붙은 상태고, 6250원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니까 여기를 가장 중요한 맥점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단기 지지를 보자면 이렇게 2개 더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장대양봉의 시가까지 총 4개 지지를 보시고,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가 박혔네요. 7330원 장중 상한가 갔다가 밀렸었고, 시간으로 다시 상한가 박혔습니다. 이제 저항대가 거의 없는 자리고, 전고점 몸통은 뚫었고, 윗꼬리 부근에서 힘싸움 나왔었네요. 여기 안착하면 매물이 거의 없죠. 매물이 없어요. 과거의 매물만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밀리게 되면 이때처럼 크게 또 제자리까지 빠르게 밀릴 수 있으니까 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월봉상으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올라와 줄 때 최악으로는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포시에스 6.3%. 아마존 클라우드 관련주
클라우드 인프라에 8조 원 투자한다. 상한가 종목이었죠. 장중 상한가 갔다가 밀리고 다음날 추가 급등. 고점에서 캔들 몸통 기준 그리고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3,100원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계속 동일하게 요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12일의 저가 2,800원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고요. 갭 하락 구간이죠. 요 동그라미 원 구간이 비어있는 공간이고, 밟으면 푹 빠지는 갭 하락 자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섹터인 웅진 역시 유사하게 11일의 종가, 장대양봉 종가 위에서 이렇게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사한 흐름으로 커플링 대응하시고, 다음 솔트웨어 같은 섹터, 얘도 480일선 부근에서 아직은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일선도 살짝 지켜주는 식으로 이렇게 추세가 간당간당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아우딘 퓨처스 4.4%, 2차전지 화장품 관련주고요. 이번에 화장품으로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이때는 2차전지 쪽으로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당연한 제자리 하락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좀 크게 올라가더니 제자리까지 지수 연동으로 빠지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의 4%로 2,230원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 2,4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2,400원이 장기 입형이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400원 안착,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안착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2,700원, 2,400원, 2,70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고, 최근의 저가 1931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현재 큰 박스 하단, 박스 상단, 그리고 박스 중앙 살짝 위에 이렇게 기준 잡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월봉상으로는 아주 저점 구간이고요. 여기가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탄력 붙어서 올라가주면 이때처럼 또 크게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다음 GSE 2.6%, 앞에 설명드렸죠. 전쟁 수혜를 떠나서 겨울주로 2월까지 보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21년 말에도 겨울주로 추천하고 70% 단기 상승이 나왔었다. 이때 추천드리고 겨울주로 급등이 나왔고요. 뒤에 전쟁으로 크게 올라갔고, 여기서도 추천드렸었죠. 단기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밀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역배열 끊고 올라가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장식 재추천은 못 드렸지만 여기도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요 구간에서 전쟁 수혜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겨울주로 2월까지 가져가면 뭐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분석 드렸었고, 밀리지 않고 바로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현재는 금요일의 시가 4,100원 정도, 그리고 3,800원 장기 입형 두 개 모여있는 구간, 요 두 개 단기 CG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121선 보시면 되겠죠. 저항대는 요렇게 5,000원 정도, 금요일에 5,000원 근접하다가 도달은 못하고 빠졌었고, 시간의 상승으로 4,500원 정도까지 또 회복을 해줬습니다. 저항대는 금요일에 윗꼬리인 4,870원, 5,000원 정도, 요 구간을 가장 강력한 1차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60% 정도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지금도 60% 정도 올라온 구간이네요. 이렇게 뒤에 크게 무너지는 건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